자, 현지 농가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이 2024년 1월 19일입니다. 19일. 완전한 겨울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벌도 날아다니고 나비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고추가 이렇게 달려 있죠. 일부 이제 탄저병들이 조금씩 보이곤 합니다. 뭐 이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 전체적으로 고추가 이제 이렇게 달립니다. 지금 가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이제 농가에서는 조금만 자라면 이제 소위 그 출하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고르게 자라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대로 조금 이제 키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이랍니다. 이 근본적 원인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토양에서 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토양의 배수라든지 그리고 양분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양분을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할 때 양분을 어떤 쪽에는 좀 아비시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관주를 하거든요. 관주하면서 이게 혼합해서 여기 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줍니다. 주다 보니까 여기 압이 좀 센 데도 있고 약한 데도 있고 희석 배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균일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균일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토양 관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쪽에 여기 청식 필름이죠. 청식 필름 요거 멀칭을 해 놓으면 잡초 방제가 거의 됩니다. 잡초 발생이 거의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것은 뭐냐 하면 그게 이제 밤에는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풍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빨간색 열풍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밤에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철 통상적으로 우리가 꽃이 분화가 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 15도씨는 돼야 됩니다. 밤 온도라도 15도씨 이하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화 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생육은 가능하지만 화 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보시는 것처럼 고추가 무한신육형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계속 온도나 환경 조건만 맞춰지면 계속 이렇게 뭐 천정까지 자라버립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무한신육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따나가야 됩니다. 그 말은 초기에는 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토양 관리를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키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뭐 1m 50, 1m 80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못 자랍니다. 그렇게 못 자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 그루에서 이게 딸 수 있는 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 여기 여기 뿌리에서 올라오는 원줄기가 하나 있죠. 요 메인 스템입니다. 원줄기에서 큰 가지가 지금 두 개가 나 있죠. Y자형으로 두 개가 난 데서 다시 또 두 개로 이렇게 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밑에서 보기 30cm 이내에 몇 개 났습니까? 가지가 4개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2개씩 가지가 버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 Y자형으로. 그러면 이 몇 단까지 버냐 하면은 보통 7단까지 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2개. 그럼 7번이면 7이죠. 그러니까 2, 7이 14, 14개입니다. 그 한쪽에 14개, 이쪽에 14개, 뭐 맥시멈 해서 10개까지 번다고 하면은 좋겠지만 10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7개. 자, 여기 났죠?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세 번째죠. 그 다음 또 여기 네 번째죠. 그죠?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길이 자람하듯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길이 자람하죠. 그 다음 여기서 또 벌죠. 5, 그죠? 요거 6, 좀 7개까지 벌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키가 이제 지속적으로 자라게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당연히 10단계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가지가 몇 개냐면 10개니까 여기서 1개, 2개, 4개, 6개, 2의 10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2의 10승이냐면 달리는 개수가 2의 10승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0마디니까 2의 10승이면 얼마 계산이 안 됩니다. 언카운터블이죠. 그러면 계산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계산했습니다. 2의 10승이면은 1024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가지에서 지금 맥시멈으로 나올 수 있는 열매 수가 요 가지당 1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 열매 맺는 걸 패턴을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1개 나오죠. 요 마디에서. 그리고 여기서 또 1개 나오죠. 물론 2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1개씩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기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래는 이미 다 땄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거 몇 개 안 되는 거는 따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면 한 800개 정도 통상적으로 딴다고 봅니다. 이 한 그루에. 그러면 한 그루에 800개면 여기 이제 보통 얼마의 정도에 따는 게 좋느냐 하면은 25g 정도에서 30g입니다. 그럼 25g에서 30g 되면 좋은데 그때는 이제 너무 늦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비쌀 때가 지금이 제일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설 전에, 그러니까 구정이죠. 구정 전에 따야 가장 비쌉니다. 그러면 그때는 얼마냐? 15g에서 20g 정도밖에 안 나가는 거죠. 그럼 20g이면 1000개 하면은 얼마입니까? 2000이니까 2kg죠. 그러니까 요 한 그루에 2kg 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한 그루에. 그러면 한 그루에 2kg면 여기 지금 몇 줄이냐면 둘, 넷, 여섯, 8줄이거든요. 8줄이고 여기 이제 조관을 보시면은 30cm 주관이 1m고 조관은 지금 30cm에서 심어놓은 겁니다. 그럼 100m 같으면 얼마입니까? 100m 같으면 1m에 3개니까 100m는 300번이죠. 그러니까 300번이니까 600kg. 그렇죠. 60kg죠. 60kg. 계산이 잘못됐나 다시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m에 3번, 3주 정도로 보시면은 그 이제 300주지 않습니까? 한 줄에. 그러니까 38, 24, 240, 2400주가 되겠죠. 이 100m, 8m, 100m입니다. 폭이 8m고 길이가 100m입니다. 그렇게 하면 2400주 잡고 뭐 이래저래 기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00m는 다 못합니다. 그럼 2000본 정도, 2000주라고도 같은 말이 되겠죠. 여기서는 한 포기가 한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 같은 경우에는 새끼를 많이 치기 때문에 여기가 다르고 일단 이 채소류 원예작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에 아까 3kg 정도 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3kg만 따면은 얼마입니까? 3이는 6, 6톤이 되겠죠. 6톤. 2000주 같으면은 6톤이면은 10kg 박스로 600상자 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를 잘 지으면은 어떻습니까? 뭐 1000상자까지도 가능합니다만 보통 한 800상자 보통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에서 요게 이제 지주대입니다. 이게 이제 쓰러지지 말라고 이 세우는 막대기죠. 그리고 요것은 이제 유인하는 요게 가지가 자라면은 이렇게 줄기가 자라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 다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줄로 연결해서 더 이상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가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 접촉 부위가 조금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뭘 하느냐면 전기 소켓터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흐린 날 이렇게 LED 등을 활용해서 빛을 공급을 하면 광합성이 원활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고추 하우스에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잎이죠. 광합성을 하는 잎이고, 요게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이제 분화가 되는 게 요게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분화가 돼서 이렇게 꽃이 핍니다. 피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죠.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 포기에 제가 추정치로 계산해 보니까 아까 계산한 대로 6kg 정도의 수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로 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15kg 정도까지 수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금까지 일반 관행 농가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기농기촌 하시거나 하실 경우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른 데는 아주 괜찮은데 이 물이 있죠. 고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고랑에 물이 찌가 있는데 오른쪽에 한번 보실게요. 영 형태는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생육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 심토 파쇄기를 활용하셔가지고 이 배수가 잘 되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찍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기는 고추가 좀 많이 크죠, 그죠?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에 한 20g 정도 될 때 따면 25g 정도 되면 될 때 따면 좋겠지만 실제 그 가격이 비쌀 때는 조금 작아도 따버립니다. 한 10 2, 3g 나가도 그냥 따버리죠. 그게 우리 농가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수량면에서는 적죠. 하나에 25g, 30g 나가는 거하고 하나에 15g 나가는 거하고는 2배의 수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농가 경영을 하시다 보면 많이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우선은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홍고추가 하나 보이죠? 붉은 고추가 하나 보입니다. 그죠? 저런 것들이 가끔씩 이제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생장을 지속할 때는 영양 생장이 지속될 때 소위 무한 식육행일 때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 이 고추가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안 좋은 식품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캡사이신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데 그냥 많이 드시면은 위백을 조금 손상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순화시켜서 드심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비타민이 보고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제가 설명 아까 못 드린 게 있는데 저기 팬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팬 있죠. 저기 이제 방풍 팬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기를 CO2 농도나 또 산소 농도를 고르게 이제 믹스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관주하는 액기통입니다. 통 크죠. 이게 아마 2톤짜리 통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죠? 한 3톤 정도 담기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비닐 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비닐이면 다 똑같다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바깥에서 태양빛이 비치면 여기서 조사되는 일사죠. 일사량이 이렇게 많이 들으면 빛이 태양빛이 많이 투과가 잘 돼야 되죠. 그렇지만 오늘같이 흐린 날 햇빛이 거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 백일등, LED 등 켜주는 것이 성능이 아주 좋죠. 그리고 이 막이 이 필름이 지나치게 두껍다든지 또 투명해서 불투명해서 이렇게 빛이 투과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밤중에 이렇게 공기가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이게 습비참이 되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막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 막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계속 아침 한 11시, 12시까지 이렇게 지속된다면
이 광투과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광합성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생리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생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만약에 제가 경영을 한다, 뭐 각 지금 이 시청자분들 모든 분들이 해당됩니다. 내가 경영을 하는데 이게 한 굴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박스 나오면 10만원이면 8천만원입니다. 근데 제대로 안 하면은 뭐 200박스 나왔다 하면은 2천만원이면은 이 겨울철 연료비라든지 인건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얼마냐 하면 한 굴통에 4천만원입니다. 제가 뽑아 본 걸로 하면 지금까지 보면 한 4천만원 정도가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럼 4천만원 매출은 못 올리면은 이거는 적자입니다. 그 4천만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잘 키워가지고 이 고추 이 한 포기에 15kg씩 딴다. 그러니까 한 박스 정도씩 딴다 이래 버리면 뭐 그거는 거의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 작물 재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철제는 벌써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철제가 지금 골조죠. 골조가 지금은 중고로 만약에 이거 안 하시는 분들 계시면 중고로 사셔도 보통 한 10년, 15년 정도는 잘만 관리하시면 쓰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고를 기농지천 하시는 분들은 중고를 사서 쓰시면 더 가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기 반주를 하고 있는 장면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반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농가에 가보시면 이런 뭐 온갖 약재들을 다 살포를 하고 있고 물을 주면서 여기에 양에 이렇게 추가로 뿌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칠라 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일명 이제 카트입니다. 카트인데 요걸 이제 끌고 다니면서 고추를 수확하면 여기에 담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된 데는 딸기 재배하는 데 가면 고슬 재배를 하거든요. 그럼 밑에 세면 바닥을 해놓고 이렇게 고슬로 해서 재배를 하니까 허리라든지 관절에 좀 무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고추는 아직 그 정도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지금 진행이 된 데는 없습니다. 물론 스마트팜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만 키가 한 4m까지 크거든요. 근데 고추는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관절보를 생각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제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